안녕하세요. 우리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피드백이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해준 조언인데 오히려 막 분위기 이상해지고 역효과가 날 때가 있단 말이죠.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바로 그 이유, 남성과 여성이 조언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도움이 될 거야 하고 동료한테 정말 신경 써서 조언을 해줬는데 상대방 표정이 싹 굳거나 심지어 관계가 좀 어색해진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이게 그냥 그 사람이랑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정말 자신도 모르게 학습해온 어떤 사회적인 패턴의 문제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들어도 전혀 다른 필터를 거쳐서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그 두 가지 반응이 대체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소통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남성들은 조언을 들었을 때 이걸 내 현재 능력에 대한 시험이다. 일종의 평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은 똑같은 조언을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미래를 위한 기회로 본다는 거죠. 와, 평가와 기회. 이 딱 두 달러의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와 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시작은 똑같아요. 하나의 조언이라는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죠. 하지만 이걸 평가로 받아들이는 순간 한쪽 길로, 기회로 해석하는 순간 전혀 다른 길로 이렇게 두 갈래로 운명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길, 남성들이 조언을 어떻게 자신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평가로서의 조언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누가 조언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보다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 시험 받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마치 심판대 위에 딱 올라선 기분이랄까요? 그러니 당연히 바짝 긴장하고 좀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평가라는 안경을 쓰고 조언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능력을 공격하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니요, 그건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하면서 지금 내 선택과 능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데 온 신경을 쏟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완전히 반대편 길로 가보겠습니다. 여성들은 조언을 어떻게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지 그 긍정적인 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기회로서의 조언이라는 렌즈는 정말 관점 자체가 달라요. 피드백을 나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사다리,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도구로 보는 거예요. 이건 나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야, 나를 도와주려는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성장 중심의 생각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조언을 들으면 배울 점이 있구나 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먼저 멘토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피드백을 귀찮은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키워주는 정말 기연 자원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가 그냥 조언을 듣는 태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위 말하는 인맥, 즉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방식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남성들의 스타일은 도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실용적이고 일 중심으로 연결되는 거죠. 물론 일 처리할 땐 이게 엄청 효율적일 수 있어요. 반면에 여성들의 스타일은 관계적입니다. 서로 지지해주고 도우면서 끈끈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데 더 큰 의미를 두는 거죠.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 정말 든든한 힘이 되고요. 자, 그럼 이 서로 다른 두 관점, 이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서로 오해 없이 모두가 윈윈하는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해결책, 윈윈 멘토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인정하고
모든 피드백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그런 협력적인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호 이해. 그냥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안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장에 초점 맞추기. 피드백을 줄 때 이거 틀렸잖아요 하고 과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하면서 미래의 잠재력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유연한 소통입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과 상황에 맞게 스타일을 조절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서로 날카롭게 평가의 칼날을 세우는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성장하는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옳은 말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진심이, 내 의도가 상대방에게 오해 없이 잘 전달되고 그래서 상대방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소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누군가와 나누게 될 여러분의 다음 대화, 그 대화는 상대를 평가하기 위한 대화가 될까요? 아니면 함께 성장하기 위한 대화가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